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 수학 B형이고요.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지금은 2부 해설 강의에 오셨습니다. 15번부터 문항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수특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제 그 합성의 아이디어만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사실은 연계가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이라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만 연계가 됐지 문제의 전체적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약간 새로운 유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계율을 깊이 느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합성의 문제였더라. 수능특강 수학2의 31페이지에 유제 4번이 바로 전형적인 합성 문제였습니다. 함수의 합성이요. 자, 시작해 보시는데요. 그림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A, C,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A라는 점은요.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B라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라는 점의 좌표까지 여러분은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라는 길이면 여기까지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높이는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건 아시겠죠? 제 말 이해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렸을 때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면 1에서 코사인 세타만큼을 더 간 부분이 바로 C의 X 좌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C의 좌표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건 마지막 보시면요. 마지막 이제 두 줄이 중요하죠. OACB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구하라는 얘기고. 자, 그럼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변 곱하기 아니죠. 사각형이니까 맞죠. 가로 곱하기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건데 가로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는 요거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바로 눈에 보이죠. 1이라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요. 사인 세타라고 보이죠. 그래서 F 세타는 바로 나오네. 1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구나. 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OC의 길이의 제곱을 G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OC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 길이를 제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좌표 자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더 굴리거나 뭐 삼각형에서 세타값 어쩌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G 세타 같은 경우는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빼서 제곱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은 또 뒤에 걸 원점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가 같이 제곱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 코사인 살짝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다? 코제곱, 사제곱 1이죠. 따라서 1하고 더하면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더라.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우리 이제 다 왔어요. 왜냐면 F세타랑 G세타를 뭐 하라 그랬냐면요. 더한 거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면 게다가 세타가 나오면 삼각함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게다가 최대최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각함수의 합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F세타와 G세타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시면요. 사인 세타와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2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강조했죠. 뒤에 각이 같으면 합성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더라. 어떻게 되죠? 1이고 2니까 루트 5가 되죠. 1 더하기 4 하니까 사인 합성할게요. 세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더하기 2. 물론 참고로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면 루트 5분의 1이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이 1하고 2니까 그죠?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2구나.
이렇게까지 물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답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안 쓰셔도 무관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상황은 그렇다면 최대값은 이 값이 1일 때가 최대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요. 루트 5 곱하기 1 그리고 더하기 2가 되니까 아하 최대값은 루트 5 더하기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답에는 2 플러스 루트 5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이 나오고 합성하는 과정, 이 아이디어만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처음에 설정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은 전혀 연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도형을 줬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좌표를 설정하는 정도만 문제 삼아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16번 문제는요. 문과와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행렬의 합답형 문제이죠. 합답형 문제는 유일하게 문과와 겹쳐서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A 더하기 B의 B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줬고요. ABA가 B 더하기 2라고 줬죠. 역시 뭐 연계가 되기는 좀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요. A가 B 제곱이랑 같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겠죠. 우선은 두 식을 가지고 올게요. A 더하기 B가 BA의 제곱이라 하자. 또 ABA가 B 더하기 2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요. A는 B제곱이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걸 두 개 연관시킬 수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1번 식을 잠깐 보시면요. A 더하기 B는 BA, BA잖아요. 맞습니까? BA, BA. 그죠? 근데 문제에서 ABA가 B 더하기 2래요. ABA가. 여기 2번에 의해서 ABA가 B 더하기 2래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요. B에다가 B 더하기 2죠.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B제곱 더하기 B가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그럼 B 없어지네요. A는 B제곱. 이게 이제 니은과 디귿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단서가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끌지 못했다면 니은 디귿은 아마 여러분 못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자꾸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은은 B 인버스, 역행렬에 관한 얘기죠. 당연히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혹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B랑 누군가를 곱해서 2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죠. 항상, 그쵸? 그랬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요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디어 두고 그러고 갑시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이제 좀 파생을 해오면요. 우선 2번 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A, B, A가 B 더하기 2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는 B의 역행렬이니까 B랑 누군가를 곱해서 2가 되는 꼴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1번 기억에서 해갖고 온 게 A는 B제곱이라는 식을 기억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B제곱이니까 B가 몇 제곱이 돼요? 5제곱 되는 거 알아요? B끼리는 어차피 곱하면 똑같이 연속으로 거듭제곱해서 5제곱 써도 되니까. 그리고 B 더하기 2가 되죠. 이걸 보는 순간 브라보, 정답이죠. 왜? 2가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고 B로 묶으면 B 4제곱 마이너스 2는 2가 되니까 이게 역행렬이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제에서는요. B 인버스를 A제곱 더하기 2라고 표현해줬기 때문에요. B 4제곱 빼기 2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이 기억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이 A니까 이건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이거랑 같을 순 없죠. 만약에 같다고 하면 모순이 나오죠. 이게 A제곱 더하기 2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2가 영행렬이 나와서 모순이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게 같다고 하면 없어지고, 따라서 같을 리는 없다.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우리는 디귿으로 갈까요? 자, 디귿은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A 5제곱에서 B 5제곱을 뺀 게 A 더하기 B랑 같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억에서 이미 가져왔던 식과 니은에서 가져왔던 식을 좀 활용할 겁니다. 일단은요, 니은에서 어떤 식을 가져왔냐면 B 5제곱 빼기 B가 다시요. B 5제곱이 B 더하기 2라는 요 식을 니은에서 우리가 갖고 왔죠.
식 자체를 니은에서 맞습니까? 요거를 이용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 b 다섯 제곱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쵸? 근데 a에 관한 건 아는 게 없어요. 그럼 a, b를 연관시켜야겠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서 구했죠. a는 b제곱이라고. 맞습니까? 그럼 a 자리에 b제곱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요. b의 10제곱이 되고요. b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a 더하기 b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죠. 계산 결과가. 그러면 b 10제곱이라는 건 5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b 더하기 2를 제곱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b 더하기 2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정리하면 이게 나올 것 같죠? 한번 해보죠. b 제곱에 2b가 되겠죠? 그리고 2제곱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은 b에 빼기 2가 되죠. 그리고 나면 b가 없어지면서 b제곱에 더하기 b가 되고 2는 아예 없어지네요. 됐어요. 근데 b제곱이 a니까 이 자리에 a 넣으면 a 더하기 b가 바로 나옵니다. 어때요? 여기 있죠. 따라서 디귿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행렬의 합답형 문제인데요. 다소 이번 해의 문제는 차수가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은 헤맸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정답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행렬은요. 여러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상 빠지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됐었다는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는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이것도 문의가 공통으로 나온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매년 또 역시 논리적 추론으로 등장을 계속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수열 파트에서 이렇게 어떤 식을 주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식을 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SN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이 문제는 SM-SM-1이 AN이라는 물론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걸 분명히 이용하는 문제예요. 사실 SN과 AN이 연관이 돼 있으면 이렇게 같은 식의 모양이 있으면 이걸 간단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식을 이용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바로 줬네요. 처음에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다라고 줬네요. 그쵸? 이렇게 되므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이렇게 된다. 양변을 그럼 SN으로 나누면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과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셨어도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이니까 맨 처음에 있던 식이요. 요 식이었거든요. 요 식. 아이고. 요 식. 그죠? 요 식. 여기에다가 A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는 걸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SN만 가지고 이루어진 식이 나오겠죠. 제 말이 이해가 가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요 양변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바로 그 다음 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식이 바로 그렇게 만든 식이라는 거 알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SN이 넘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SN에 마이너스 붙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빠지고 2n SN이 된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어찌됐든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요. SN을 양변으로 나눴습니다. 했더니 요 식이 나왔네요. 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요. 규칙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Sn-1분의 Sn이고 Sn분의 Sn 플러스 1입니다. Sn을 기준으로 그 전항분의 그 다음 항이라고요. 따라서 요거를 하나의 Bn이라는 수열로 생각한다면 기준을 여기를 Bn으로 잡았나요? 요 왼쪽 좌변을 Bn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Bn-1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2n은 그대로 쓴 거죠. 아, 무슨 식이에요? 그렇죠. Bn은 서로 그 다음 항과의 차이가 일정한 규칙, 2n이라는 규칙을 이루니까 개차 수열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자, Bn은 Bn-1에 더하기 2n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더하기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죠. 사실은 개차수열 일반항 구할 때 여러분 요식에서 출발해야 여러분이 B1 구하고 할 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보통은 풀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B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Bn의 일반항 구해봅시다. 뭐죠? B1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 차이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2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면 B1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Bn이 뭐냐면 Sn분의 Sn 플러스 1이었어요. Bn이. 맞습니까? Bn이. Sn분의 Sn 플러스 1.
네, 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bn이 이러니까 b를 구하라고 하면요. S1분의 S2가 돼요. 그죠? 근데 S1은 뭐예요? A1이죠. 첫 번째 항까지의 합. 맞죠? S2는요. 진짜로 두 개 더하면 돼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맨 처음에 문제에서 줬어요. 맨 윗줄에. 그러니까 여긴 2고 여긴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2예요. 이거 지워요. 지웁니다. 예. 여기가 2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시그마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요렇게 먼저 계산하시면 2분의 n-1이고요. 됐죠? 그 다음은 요렇게 계산하시면 n-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죠. 자, 갑니다. 앞에는 2가 되고요. 앞에는 2가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정리해 주시면요. 요거 없어지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계산하면 2n-2죠. 끝났죠? n제곱에 플러스 n에 이건 없어지네요.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이 n에 n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올라갈게요. n 플러스 1, n 해서 가는 n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가니까 그대로 고식 넣으란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냐면 사실 여러분 가라는 과정 여기 또 왔을 때는 가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돼요. 그치만 이해가 썩 바로 가진 않아요. 그죠? 좀 석연치 않죠?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이것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요. bn 자체가 sn분의 sn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게 n의 n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가만 보면 sn을 살짝 넘기면 결국에는 sn하고 sn 플러스 1은 뭔가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등비 수열은 아니고 등비 수열의 꼴인 거죠. 공비가 일정하진 않고 일정한 규칙을 이루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씩 대입해서 곱하잖아요. 따라서 S2는 n에 1 넣으면 1, 2에 S1, S3는 2, 3에 S2 이렇게 가겠죠. 가다 보면 SN은 n-1을 넣은 거예요. 그래야 SN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n이 되고요. SN-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양변은 이제 곱하는 과정으로 가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SN이 나오고요. 어차피 S1은 1이고요. 그러면 2 두 개죠. 여기도 3 두 개 있었죠. 다 곱할 거죠. 그러니까 2도 두 개, 3도 두 개 다 제곱이에요. 어디까지? n-1까지 다 제곱이에요. 그리고 n만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쓴 거냐면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곱하나 마나니까 n-1을 거꾸로 다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거를 제곱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n. 이렇게 정리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거죠. n이 여기 있으니까 n-1의 제곱, 팩토리얼의 제곱. 요 과정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공부하는 과정이라 해드렸어요. 끝났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요. 이제는 요 과정으로 다시 갑니다. SN이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AN을 구할 때는 SN-SM-1이니까 이제는 계산의 문제구나. 다시 지울게요. 마지막 줄입니다. AN은 SM-SM-1이니까 n에다가 n-1 팩토리얼의 제곱이고 맞아요? 다시 n-1을 넣으면 n-1에다가 n-2 팩토리얼의 제곱이야. 따라왔어요? n-1 넣은 거, n 넣은 거. 자, 갑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만약에 n이 10이라면 9 팩토리얼의 제곱인 거고 n이 10이라면 8 팩토리얼의 제곱인 거잖아요. 뒤에가.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 제곱으로 묶이겠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뒷부분으로 묶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n-2의 팩토리얼의 제곱 있잖아요. 요걸로 묶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뛰쳐나갔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일단 n은 남아야 되고요. n-2 팩토리얼의 제곱은 그대로 남아야 되죠. 아니요, 다시요. n-1의 제곱은 그대로 남아야 되죠. n-2 밑으로는 다 들어갔고 팩토리얼은 그 밑으로 쫙 곱하는 거니까 다 들어갔고 요거 맨 마지막 것만 남았겠죠, 제곱이. 그리고 뒤에는 n-1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저라면 계산 안 하고 n-를 한 번 더 묶을 것 같아요. n-1을 한 번 더 묶어주면 여긴 제곱이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의 제곱은 앞에 살았고요. n 마이너스 1이 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됐죠? 자, 볼까요?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 그럼 요 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 뒤에 전체라는 얘기죠. 이게 나. 끝났죠? 자, 이제 문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는요. 가와 나에 알맞은 식을 fn GN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fn은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10은 뭐죠? 10이죠. 좋습니다. 다시 gn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gn은요. 지금 조금 복잡해요. n-1에 n제곱 마이너스 n-1 뒷부분 전체를 얘기했어요. 여기. 맞아요? 좋아요. 자, 따라서 g에다가 6을 대입하면요. 여기 6 대입해서 5에다가 6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하면 29죠. 그럼 29에 5를 곱하면 5, 9, 45, 5, 20, 145입니다. F10은 10입니다. 어떻게 해라? 두 개를 더해라. 15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55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가 조금 복잡했는데 의외로 정답은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넘어가는 과정을 굳이 많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문제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어려웠다면 팩토리얼 부분을 묶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거는요. 사실 팩토리얼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즉 수학 1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확률과 통계, 즉 여러분 단원으로 따지면 적분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단원이죠.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적분과 통계를 외우면서 공부했다면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런 걸 묶어내고 정리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즉 적분과 통계의 단원에서 그런 공식들을 외우지만 않고 좀 정리하고 혹은 증명하고 하면서 공식을 써먹었다면 이런 과정이 어렵지 않게 마지막에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출제하고자 출제자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식을 공부할 때에도 결과만 놓고 외울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한번 직접 중요한 증명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시점에서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 문제는요. 연계가 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요. 수능 특강이었고요. 32페이지 132의 수특의 적분과 통계입니다. 적통 2번 문제네요. 근데 사실 이건 워낙 유명한 문제잖아요. 정규분포 문제니까.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이제 뽑아서 표본평균 구하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로 환원해서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게 연계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봤을 법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기본 문제였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8번은 여기서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제가 문제를 바로 요약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추출한 표본평균 X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좀 작게 그릴까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n의 75 평균이 75의 시그마 제곱인데요. 이것도 표본을 뽑았는데 25 크기의 표본을 뽑았고요. 그거의 표본 평균 y바. 맞죠? 그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이거예요. x바가 53보다 작거나 같은 거 확률에다가 y바가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서 1이 됐다는 걸 이용해서 마지막에 원하는 건 y바가 7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을 준 거냐면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구하면 요 아래 정규분포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요거 y니까 y바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용해서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 번 꼰 거죠. 두 개의 문제가 섞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아야 될게요. 일단 요거 계산부터 해볼게요. x바니까 이제 표준화 시키면요. z가 53에서 여기 평균은 50이란 말이에요. 같이 보면서 올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8이 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루트 16분의 시그마 8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계산 갈게요. 계산 가시면요. 여기가 3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4분의 8이니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Z라는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일단 첫 번째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두 번째도 표준화해서 볼게요. P의 Z는요. 69에서 이번에는 Y바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따라야 되죠. 그때 평균은 75예요. 따라서 75를 빼고요. 루트 n분의 25분의 시그마가 뭐죠? 몰라요. 그래서 시그마 써야죠. 한 거라고요. 표준화시키면.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위에는 마이너스 6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분의니까 여기 5를 곱해야겠죠? 그리고 시그마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0인 거죠. 마이너스 3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0인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 근데 뭐래요? 요 두 개를 더했어요. 뭐가 나왔대요? 1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1.5에 해당되는 거 표 잠깐 볼래요? 없죠. 못 찾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표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과 나머지 부분의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요 아랫부분의 확률이 요 나머지 부분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 요 부분과 같은 확률은 똑같이 그려놨을 때 요 부분이겠네? 여기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 단서가 되는 요 경계값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나요? 요거랑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두 개를 더하면 완벽히 채워져서 넓이가 1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따라서 시그마가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요. 20 이렇게 돼요. 시그마가. 됐어요. 끝났죠? 자,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 시그마가 20이니까 이제 이게 20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표에서 요걸 요 정규분포에서 요걸 구하시면 돼요. 이때는 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바가 71보다 크거나 같은 그때 확률을 구할 거고요. 그럼 Z는요. 이때 평균이 75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5분의 10이니까 여기가 4예요? 맞아요. 분모는 4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4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끝났죠? 아,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쯤이면 이렇게 윗부분이구나. 그러면은 1, 0부터 1까지 찾아야 되죠. 문제 표 보시면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시요.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가 아니라 0부터 1까지니까 이 부분이. 0부터 1이니까 이 부분. 그죠?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도 0.3413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오른쪽도 더 해야 되니까 0.5 더하면 되죠? 맞아요. 따라서 0.8413 해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요. 표본 추출해서 이 문제는 근데 이제 그래프의 도움으로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단서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는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규분포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풀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19번 문제로 갈 거고요. 19번 문제는요, 이제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9번쯤 오면 좀 긴장이 되죠. 이제 19, 20, 21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선생님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19번, 20번은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19번은 조금 정사형 시키는 거라서 감을 못 잡았다면 헤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손 못 댈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연계가 됐는데요. 교재에는 일단 45페이지에 15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냐면 이때도 이제 구가 있어요. 구가. 근데 이 구가 어떤 면과 이렇게 만나는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과 이제 정사형, 이 원을 XY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그때 뭐 내용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이 수능 완성 실전편이요. 이것도 비슷해요. 아주.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처음에 여기는 아예 9에다가 그 평면을 주고 원 주고 해서 직접 정사형 시켜라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줬지만 여기는 그 초기 조건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좌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볼 건데요. A라는 점이 일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면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평면은 알파고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g 마이너스 14는 0이라는 평면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점이. 근데 평면 위에 또 점이 P가 있어요. 근데 이 P라는 조건은 AP의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인 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니까 경계 포함해서 안쪽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쭉 다 3인 거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안에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 시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원이었는데 이걸 XY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니까 이렇게 그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까지 간 거죠. 사실은 이 수능 완성 실전편의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는 아예 설정을 다 줬죠. 이걸 9로 주고 면을 주고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었고 그걸 정사형 시켰을 때 XY 평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요 AP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앞에 부분을 만들어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기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감을 잡았으면 어떻게 갈 거냐면 정사형의 핵심은 그거죠. 요 위에 있는 거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에다가 요 면과 요 아래에 있는 XY 평면과의 사이값 그걸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아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이 돼라는 식으로 가는 게 정사형의 기본 원리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S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S의 넓이는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사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는 알고 있냐면요 A라는 점에서 이 경계 부분까지 지금 거리가 다 3인 걸 갖고 와서 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길이가 3인 건 알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국민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아예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이 높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 부분인 수직으로 내려 그은 길이를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A라는 점에서 이 평면까지 수직으로 내려 꽂은 거니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부터 구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A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어떻게 하죠? A라는 점은요. 2,2,1이고요. 알파는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g 마이너스 14는 0이 돼요. 자, 그럼 거리 D는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죠.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죠. 그리고 대입.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대입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4까지. 정리해 줄게요. 그럼 8에다가 빼니까 6이 되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어차피 6이니까. 이쪽은 9니까 루트 9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한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2라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2가 나왔고 여기 3이 나왔고 그럼 이 마지막 아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쪽으로 올게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 R은 9에서 4를 빼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5구나. 됐죠? 그러면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원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S는 파이 R제곱 5파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S를 구했고 세타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뭘로? 그렇죠. 법벡터로 따지는 게 가장 쉽죠. 법벡터의 내적으로 따집시다. 자, 이 평면에 나 있는 하나의 법선 벡터를 따져주시고요. 하나의 법선 벡터. 그건 바로 보이죠. 개수만 따오면 되니까 어쨌든 그 하나의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XY 평면에 나 있는 하나의 법선 벡터를 따지는데요. XY 평면에 나 있는 법선 벡터는 아주 쉬운 게 뭐죠? 0,0,1이죠. 이렇게 위로 G방향, Z방향으로만 나 있는. 그리고 길이는 단위 벡터면은 뭐죠? 단위 법선 벡터면 계산이 쉬우니까 길이가 1인 0,0,1로
설정하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1번 단계였다면 2번 단계로 알파의 법 벡터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알파라는 평면이 이거죠. 그러니까 법 벡터는 1, 2,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Y 평면의 법선 벡터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0, 0,1 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방금? 그리고 이 두 개를 내적합니다. 두 개를 내적하면 1, 2, 2와 0, 0,1을 내적하면 두 개의 길이 다시요. 바로 계산 갈게요. 길이,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각, 코사인 세타 가면 되죠. 이해하시죠? 그게 곧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따라서 길이 계산하시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4고요. 여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9니까 3 코사인 세타가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적할 수 있죠. 내적하시면 0 더하기 2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죠.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단계. 자, 문제 잠깐 보세요. 우리 아까 여기까지 따라왔었죠? 맞습니까? S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이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S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S가 5파이였고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였으니까요. 정답은 3분의 10파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분의 10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어땠다? 수능 완성 문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이 조금 어려웠다 뿐이지 그 다음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문제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를 풀었다면 그 다음 부분부터 술술 풀렸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연계가 아주 잘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로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가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B형에서만 나온 문제이고요. 사실 지표가수 문제가 어렵게 내면 또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를 fx라고 할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개수를 구해보래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지표가수 문제에서는요. 한 개씩 해보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규칙이 나오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 n에다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을 해보시면요. 11이 되고요. 이쪽은 f1이고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걸 만족시킨다면 n의 개수에 1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1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쪽은 11의 지표니까 로그 10 두 자릿수 11이니까 그럼 지표는 1이죠. 맞잖아요. 그쵸? 로그 1, 로그 2, 로그 9까지는 전부 다 지표가 0이지만 로그 10부터 로그 99까지는 지표가 전부 1이고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는 10의 세제곱보다 작으니까 지표가 2잖아요. 맞습니까? 2점 얼마, 이건 2고 이건 2점 얼마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요게 바뀌는 9, 99, 990 요걸 단위로 지금 움직이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100 이하니까 여기까지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지표는 1이고 이때는 지표가 0이니까 1 차이 나는 거 맞네? 같은 거 맞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거랑 요거가 차이가 지표의 차이가 1이 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갈까요? 2 어때요 그럼? 당연히 나겠죠. 12하고 F2하고의 지표가 당연히 자릿수가 다르니까 1 차이가 나겠죠. 맞아요. 어디까지 그러겠어요? n이 어디까지? 9까지는 F의 9고 그 다음은 F의 9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역시 한 자리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역시 1 차이가 나요. 지표에서. 근데 문제는 n이 10이 되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0이라서 역시 두 자릿수라서 지표가 1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쪽에 F10이 되면서 여기도 지표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건 2고 이렇게 계산한 건 1이니까 이게 같지 않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n은 1부터 9까지가 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원리대로 간다면 또 어느 순간 상황이 뒤집힐까요? 그렇죠. n이 90일 때 생각해 볼까요? 왜냐면 10 차이 나잖아요.
10을 더했을 때 자릿수가 늘어나는 그 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F에 100이 되고요. 이쪽은 F에 90이 되니까 딱 자릿수가 바뀌는, 맞죠? 이 순간에 요건 지표가 2고 이때 지표가 이때 지표가 1이고 이때 지표가 2니까 1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n이 90일 때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요령껏 가보면 당연히 99까지 가겠죠. 왜요? 이번에는요, 이쪽에 F에 99에 더하기 1인데 이쪽은 109란 말이에요. 이쪽은 어차피 세 자리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100 가는 순간 이쪽이 갑자기 세 자리 대열에 올라서는 거죠. 여기는 110이 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1차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n이 100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도 자릿수가 세 자리니까 지표가 2고 이쪽도 로그 취하면 지표가 2고 그러니까 1차이 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또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돼요.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아서 사실 규칙을 따지고 뭐하고가 아니라 지금 거의 일일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면 아마 시험 시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n이요 1부터 9까지 되고요. n이요 90부터 99까지가 됩니다. 자,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손으로 세도 괜찮지만 자, 1부터 9까지라고 한다면 양쪽을 빼고 하나를 오히려 더 더하죠. 둘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9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0부터 99까지니까요. 마찬가지로 99에서 90을 빼고 역시 1을 또 더하죠. 양쪽이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10개죠. 그렇다면 다 해서 19개구나 해서 정답은 19개야 라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표가 수만 나오면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그냥 체감하기에 괜히 어렵다고 느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20번에 이게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표 가수 문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21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21번은요 조금 끄적끄적 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는 약간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요. 보통은 t, gt가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면 이게 y값인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여러분이 익숙치가 않아서 좀 머릿속으로 헷갈려서 이 문제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실까요? 역시 연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점수를 가를 수 있었던 약간 고난도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요 문제는 이거예요. 곡선이 이건데 문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y는 x세제곱에 2x제곱에 15x에 더하기 5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미분을 해서 일단 요 그래프 상황을 좀 볼 거예요. 미분을 해보시면요. 3x제곱에 4x에 마이너스 15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마해서 3분의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나와요. 따라서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가 3분의 5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으니까 이런 x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1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2개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3점 중에서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3점에서 만난다는 전제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처음에 보면 t가 0부터 41이라는 조건이 그래서 나왔을 거고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 자체를 ft,t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그 다음은요. 가장 x좌표가 작은 점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겠죠. 그 점을 gt,t라고 문제에서 정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조금 익숙치 않은 거지 문제가 어렵진 않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t가 t 곱하기 ft-gt라고 정의를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h'의 5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제 문제 상황은 알겠죠? 그러니까 f랑 g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머리를 굴려서 원리대로 가려고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고요. 의외로 담백하게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h't를 구해서 요거 미분할 수 있죠. 맞아요.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은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이번에는 뒤에 거 미분 가면 되죠.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그 곱함수의 미분으로 가서 H'의 O를 구하는 거니까 T에다 O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F5에서 G5를 빼고 그 다음은요. 5에다가 F'5에서 G'5를 빼고 요렇게 담백하게 가서 요거 하나하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요. 실제로 이 문제는요. 내용 요소가 곱한 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요까지 정리해 놓으면 F5, G5, 그 다음에 F'5, G'5에 대한 거를 일단 정립을 해보자. 요까지는 오셨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요 0부터 4분의 41이라는 거를 좀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요 점들을 조금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느 점이 되냐면요. 그 y 좌표가요. 여기다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9, 2, 18 그 다음은 플러스 45 그 다음 더하기 5거든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4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1이 의도된 숫자라는 거죠. 뭐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4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겠죠.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세 점에서 안 만나니까. 그 다음에 0이 그럼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3분의 5는 대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분수 심하니까 이걸 대입하지 마시고요. 0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x 좌표 중에 0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0, 0, 0, 5가 되네요. 0일 때 값은 5예요. 그러면 아직도 x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y가 0일 때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y가 0일 때를 알기 위해서 또 1일 때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기 쉬운 걸 제가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7이에요. 1일 때는 마이너스고 0일 때는 플러스니까 0일 때는 플러스고 하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x축은 결정이 되겠구나.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0일 때 이때 이제 y축이 나올 거고요.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싶은 건 0부터 41이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 점에서 요 경계 안 들어가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F5와 G5부터 지금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요거 자체가 이제 y는 t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제 말 아시죠? 근데 요 ft라는 건 뭐냐면 그럼 다시요. F5를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F5라는 건 그럼 뭐예요? 그죠. y는 5라는 직선과 그것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F5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y는 5라는 점과 만나는 그때 y좌표가 t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 맞잖아요. 그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F5는 뭐냐면 y는 5랑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라는 요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그때 만나는 점, 그 만나는 점의 x값 그게 F5가 되는구나. 또 G5가 되는구나.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연립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일단 남겨두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 빼기 15x 더하기 5가 되는 그때 x값이 F5와 G5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겠죠. 가운데 거는 정의 안 해줬잖아요. 제일 큰 거 작은 거만 정의했으니까. 이거예요. 풀어요. 그럼 x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니까 x는 0 아니면 여기가 5, 3, 15죠? 그러니까 x는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5죠? 그럼 제일 큰 게 3이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5죠? 좋아요. 제일 큰 게 3이니까 결국엔 제일 큰 F5가 3인 거고 제일 작은 G5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는 구했어요.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이번에는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이번에는 지울게요. 이번에는 우리는 F'5와 G'5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로 오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랑 y는 t랑 요 두 개가 맞나? 즉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랑 t랑 같다고 놓고 연립해. 그때 x값 있지? 그 중에 제일 큰 게 ft고 제일 작은 게 gt고 나머지는 정의 안 해줬어. 지금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럼 f'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미분하세요. 미분하라고요. 근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거의 해라는 거죠. 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ft를 넣고 미분해 보자고요. 그래야 f' 값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를 ft 자체의 세제곱이고 2의 ft의 제곱이고 여기에 15의 ft고 더하기 5가 되고 이게 t잖아요. 이거에 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요거 연립했을 때 그때 x값 그게 해잖아요. 한 해가 ft라고 또 한 해가 gt고 그러니까 한 해를 대입한 거고 그럼 이 식 미분하자고. 그러면 t에 관해 미분할 거예요. x는 사라졌지만 t는 지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3ft의 제곱이 되고 f't. 왜? 속미분해야죠. 마찬가지죠. 4ft가 되고 f't 속미분해야죠. 또 마이너스 15의 f't 속미분 필요 없죠? 는 이거 없어지죠? 이 t에 관해 미분하면 1이죠. 이래 놓고 5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지우고 대입할까요? 이렇게 이래 놓고 5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F5는 구했어요.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9죠. 여기 또 구했어요. 3이라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갈게요. 3, 9, 27이죠. 그러면 27에 F'의 5예요. 맞습니까? 여기는요. 3, 4, 12예요. 12에 F'의 5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이요. 15에 F'의 5예요. 그게 1이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요거 다 정리하면 27하고 12하고 15니까 15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랑 27 계산하면 24죠. 따라서 24의 F'O가 1이 돼서 결국 F'O는 24분의 1이 돼요.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G'O만 또 구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는 한 해가 FT니까 이걸 대입한 식을 미분했다면 또 하나의 해는 GT니까 또 넣고 미분하면 돼요. 일로 오세요. GT의 세제곱, 2의 GT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GT, 더하기 5는 T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미분 가요. 3의 GT의 제곱에 역시 속미분, 더하기 4의 GT의 역시 속미분, 맞죠? 마이너스 15의 G'T는 1. 여기까지는 아까 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5를 넣으라고요. 여기다 또 똑같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G5도 우리가 구해놨죠. 뭐라고? 오세요. 여기 마이너스 5. 그죠? 그러니까 G5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고 계산해요. 여기 25죠? 그럼 75죠. 75의 G'O. 여기도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20의 G'O.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의 G'O는 1. 이게 얼마예요? 35죠. 계산하면 40이죠. G'O에 40을 곱한 게 1이니까 G'O는 40분의 1이 돼요. 됐어요? 끝났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요거 가지고 올 겁니다. 24분의 1, 40분의 1 여기로 오시면 돼요. 24분의 1 여기다 넣고요. 여기 40분의 1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됐어요? 요거 다 지울게요, 저는.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는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여긴 8이고요. 근데 여기는 24분의 5가 되고요. 여기 곱하면 8분의 1이 되죠? 저라면 이걸 24분의 3으로 바꾸고요.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24분의 2가 되네요. 빼기니까. 그럼 12분의 1이 되네요. 맞아요? 12분의 96 더하기 1이니까 12분의 97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분의 97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FT나 GT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서 지금 아마 좀
처음에 아이디어를 잡을 때 좀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의외로 정말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간만 좀 있었고 조금만 여유 있게 고민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시간 배분만 잘하고 몇 개 모른다고 당황하지 않고 이랬다면 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1번 같은 스타일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을 배분하는 거, 쉬운 문제는 빨리 넘겨서 빨리 풀 수 있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연습이 좀 평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21번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다시 좀 쉬운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22번은요 연계가 됐습니다.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이고 수학 1의 B입니다. 여러분 교재 75페이지예요. 예제 1번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안 됐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제 연계가 됐다는 것은 뭐 식이 똑같은 건 아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를 이제 예시로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A2라는 것은요. 첫째 항이 2니까 2 플러스 D가 되겠죠. A3라는 것은 2 플러스 2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해서 2배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A 플러스 N-1의 D니까 2D. 그 다음에 여기는요. A 9번째 항이라는 것은 A 플러스 몇 D? 8D죠. 8D. 맞죠? 자, 그러면요. 4 더하기 3D를 2배 하라는 얘기고요. A 더하기 8D가 되겠죠. 그러면 8 더하기 10 아니죠? 6D가 A, 아유 선생님 여기 왜 여기는 A를 살렸죠? 여기도 2인데 그죠? 첫 항이 2니까 그죠? 여기 2. 그래서 여기도 2 더하기 8D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없어지면 6이고요. 요거 넘기면 2D니까 아 D가 3이구나.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고 가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fx가 4sin 7x라고 하고요. f'의 파이를 구하라. 이거 역시 연계가 됐겠죠. 수능 완성이고요. 실전편에 있었어요. 실전편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39쪽에 23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2의 x제곱이나 이제 sin x 같은 거를 미분하는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긴 지금 sin x만 가지고 문제를 냈죠. 단촐하게. 자, 한번 해봅시다. f'x는 어떻게 구하죠? 미분 4에다가 코사인 7x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아내가 지저분하면 속미분을 해라. 그래서 7x도 미분하면 7이 되겠죠. 됐어요? 자, 28에 코사인의 7x. 대입만 하시면 되나요? 여기 f'이니까. 그러면 f'의 2파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28에다가 코사인의 14파이가 됩니다. 근데 14파이는 주기 간격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주기 간격으로 가다 보면 1이 나오겠죠. 코사인 그래프상으로. 맞죠? 따라서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8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답형 2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이따가 3부에서는요. 24번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